네, 호강종 센터입니다. 중국 시장 현황은 어떤지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종엽 과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FOMC를 앞둬서 이제 경계 심리가 좀 짙어지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네, 최근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였던 상해종합지수는 금일 좀 재차 조정세를 보이면서 3,300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12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 경계 심리가 다소 좀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일부터 20일까지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관망에 대한 분위기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이제 경제 공작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좀 중요한 회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12월 10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 그리고 이제 공급 측 구조 개혁 문제 그리고 금융 리스크 방지 문제들을 좀 핵심으로 다뤘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2017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3,300선 부근에서의 등락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중국의 이슈도 어떤 것들인지 큼직큼직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중국 내 레버리지 좀 규제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2018년 금융 3대 목표가 좀 정해졌는데요. 그중에 지금 레버리지 축소가 좀 최우선 목표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역시 이제 중국 시장 레버리지 규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내 이제 시중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좀 재차 부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정책 스탠스를 변경한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스탠스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을 고려할 경우 실제로 이제 3,300선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악재로 적용할 가능성들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게 될 경우 자산 건전성 회복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순이자 마진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담감들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러한 부분 이슈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좀 내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이제 연초 대비 상승률은 이제 한 6.7% 좀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지만은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상승률이 이제 41.1%에 달하면서 지수 상승률을 좀 크게 초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좀 섹터를 나누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백주 업종 같은 경우 연초 대비 72% 그리고 이제 유제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 그리고 이제 조미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백주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들의 좀 소득 수준 향상과 그리고 이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까지 좀 더해지면서 고가의 좀 백주가 좀 대중화되는 양상들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과 함께 좀 가파른 주가 상승 역시 좀 이어져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는 좀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고 특히 최근에 웰빙 및 그리고 이제 좀 다양한 고가 제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만큼 내년 역시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중심으로 한 음식료 업종 내 대표 기업들의 좀 양호한 주가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좀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좀 유제품 섹터인데요. 최근에 좀 안정된 원재료 가격 움직임들로 인해서 내년 같은 경우 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이 1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 4선 도시들의 좀 소비력 증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유제품 관련 섹터 내 업종들은 이제 내년 음식료 업종에서도 보다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1위 실업입니다. 1위 실업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설립된 중국 1위의 좀 유제품 업체로서 중국 내 이제 멸균 우유 그리고 이제 빙가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요거트 시장 내에서도 좀 점유율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 내 이제 유제품 수요는 지역 간의 좀 차별의 양상들이 이제 확고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동부 연안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 등과 같은 일선 도시 같은 경우 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이제 연간 31kg로 거의 이제 선진국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서부 지역 및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아직까지도 일선 도시의 한 3분의 1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3, 4선 도시의 소득 증가와 함께
유제품 소비 증가량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 정책 역시 1위 실업에 좀 유리한 사업 환경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유 등록대를 실시를 해서 공장별 3개의 조제법 그리고 이제 조제법당 3개의 제품 총 9개 제품에 대해서만 좀 분유 등록제를 좀 허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산업 내 좀 진입 장벽을 강화를 하고 있고, 신규 업체들의 좀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업계 선두권에 있는 동사 같은 경우 이러한 정책의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3분기까지 이제 누적 매출액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3.5% 증가를 하고 있고, 순이익 역시 이제 12.4%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익에 대한 개선폭이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올수록 보다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1위 실업에 대한 관심 상당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력한 종목으로 1위 실업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무려 13.5%나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주가의 흐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과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중국 증시 시황과 이슈 점검 시간이었고요. 유한타증권의 이종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